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날짜로 2018년 5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소개 및 일문일답의 시간을 상당히 할애하고 양 정상은 21분 동안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5월 24일 이른 새벽에 귀국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청와대 남관표 브리핑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데 같은 날 5월 24일 오후 10시 51분경 대략 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의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백악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please let 이렇게 합시다. This letter, 이 편지를 serve to represent 뭐뭐 대신에 뭐뭐 하는 것으로 하고 that the Singapore Summit,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그리고 뒤에 조금 설명이 있고 will not take place,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개최하지 않는 대신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한다. 대략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주 격식을 차려서 거절을 하는 그런 편지인 것이죠. 이로써 미국은 북한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내에서는 중지 혹은 무기 연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will not take place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계속 개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시 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의미인 중지 또는 연기 그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것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하는 것이 문맥상 분명하지요. 그래서 6월 12일에 예정되어 있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이렇게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5월 24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에는 어떤가 그 분위기를 언론에 나타난 그 분위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4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이번에 갔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한, 북한, 미국이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 여러분이 유의할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부하 직원들 그리고 그 본인 그들은 우리 한국말에서 그 뜻을 묘하게 꼬아서 사용하는 것이 의도적인지 습관적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윤영찬 수석은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뉴스에서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고 또 답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반대했던 것 같은 분위기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경우는 논의가 아니라 의논 혹은 요청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논의라는 것은 양측에서 그 주제를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의제로 채택한 다음에 의논하는 것을 말하고 의제를 한쪽에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의제로 삼자. 이때는 우리말에서는 의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렇게 5월 24일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 미국, 북한의 정상회담은 기정사실로 두고 그 다음 일들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오면서 그것은 확실히 다짐을 하고 왔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같은 5월 24일자 언론 보도에는 청와대가 그렇게 해서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을 열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5월 24일 미국과 대한민국은 참으로 서로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5월 24일 워싱턴 포스트 도쿄지국의 기자는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의 문재인은 블라인드 사이디드인 듯하다. 이 블라인드, 눈이 먼, 앞이 안 보이는, 그래서 블라인드 사이디드라는 것은 무언가 지금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 전혀 그것을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입장인, 또 사각지대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5월 24일 저녁에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끝내자, 이제 더 이상 회담은 없다, 그런 편지를 발표하고 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오후 11시 30분에 NSC 상임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 5월 25일 자정, 그때로부터 1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발표가 나서 모두 알려지고 그 다음에 대략 1시간 10분 정도 지난 뒤에 이들이 모여서 1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 회의를 마치고 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봉황을 그려놓지도 않았고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페이스북 청와대 페이지에 그저 메모처럼
올렸는데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 된 데 대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문입니다.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가 미련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예정된 6월 12일에는 열리지 않지만 그 후에는 열릴 것이라고 믿고 싶은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당혹스러운 것은 그럴 수 있겠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유감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유감을 말 그대로 애석하다 이렇게 쓴다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그것도 한 나라의 정부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런 의사를 밝혔을 때 이 유감이라는 말은 상당히 그 수위가 높은 강한 비난입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했다, 유죄이다. 그것을 인정할 때 유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유죄이고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하고 싸우겠다. 그럴 때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유감을 표현한 대상은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게 끝나게 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죠. 그는 이번에 입장문에서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이 이러한 발표를 할 때 북한은 통상 관계에 있는 서로 거래를 하는 자국 영토 내에서 내부적인 거래 대상인 북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경협은 대한민국이 남측이고 북한이 북측으로서 그 양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남과 북이라는 말을 쓰고 서로 교류 그리고 통상 관계를 맺습니다. 지금처럼 국제관계가 엮여있는, 그래서 정당한 국가들 사이의 사안을 이야기할 때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써야 바른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쓰는 것은 북한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에 그렇게 써주는 것은 중국은 북이라고 쓰지 않죠. 조선이라고 해서 조미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한반도도 조선반도라고 쓰죠. 그래서 중국이 조미 정상회담이라고 쓰는 것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청와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쓰는 것은 김정은의 편에 서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쓰는 용어다. 그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센 것인가? 그것은 러시아의 푸틴과 동급입니다. 뉴스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푸틴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유감이다가 아니고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정치색이 보이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누구의 친구인지, 다시 말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친구가 아니라 푸틴의 친구이고 시진핑의 친구이고 그리고 김정은의 친구이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이런 자들과 친구여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솔직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항상 벌써 한참 동안 세계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들여다봅시다. 대한민국이 어느 구석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은 어렸을 때 당연히 대한민국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항상 지도의 중앙에는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인들도 그럴 것인가? 유럽인들도 그럴 것인가? 아니, 그러면 호주 사람들은 어떨 것인가?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 수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한반도가 중앙에 있는 그런 지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한반도, 거기에서도 둘로 나뉘어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한반도, 이 한반도가 세계 평화를 쥐고 흔들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할 그런 운명을 타고난 신의 자손들인가? 세계 평화를 꿈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 문재인이 그것을 이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지난번 유엔 연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하지 않죠. 또 겸손을 모른다. 또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려면 우리 모두 함께 세계 평화를 추구합시다. 이렇게 가야지 내가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고 우리가 항상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나라이고 우리가 이 지구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지녔든지 가장 부자인 그런 나라도 아니다 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머리에 김정은이라고 하는 핵을 들고 세상을 위협하는,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불량배라고 부르는 그런 김정은을 머리에 얹어놓고 사는 우리 한국입니다. 다른 경우로 비유하자면 제 몸에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남 걱정을 하고 남들 보고 건강관리를 똑바로 하라. 그러면서 진지하게 비난하고 나무라는 그런 격입니다. 이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는 죽을 병인 것이지요. 그래서 김정은을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김정은을 끌어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두 문장, 이것은 그 내용도 비현실적이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도 모르고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가장 서두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순수 한반도용이다. 순수 국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때 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5월 25일 자정에 회의를 하면서 그 회의 장면을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그 사진이 트위터에 퍼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졸고 있는 듯이 움츠려 들어 있고, 그리고 정의용, 임종석, 서훈 이런 사람들은 정말 벌레 씹은 인상,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꼭 벌레 반마리를 발견한, 그러니 이미 반마리는 먹어버린 것이 분명한 그런 표정으로 있고, 그런 사진이 퍼졌는데 그 회의 장면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망상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결코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이 입장문 후반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사자들은 누굽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은 당사자라고는 하지 않았죠. 스스로를 중재자, 이번에 미국에 가서는 나는 감히 중재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저 협조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사자는 김정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진심이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째서 네가 내 마음을 더 잘 아는 거냐? 어째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이제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거라고 하느냐? 어째서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위협을 하고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너는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다 안다는 듯이 노력해온 당사자들은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이 트럼프와 김정은을 진단하고 문재인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파악한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상 간에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썼습니다. 정상 간에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 내가 바라노라.
분위기가 묘하게 비현실적이죠. 이것을 두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러 북한에 가는 것이냐, 가야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직접적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 이러면은 제3자의 입장이죠. 그러면 미국과 북한이 그렇게 해 가기를 기대한다, 이런 뜻일 것이고,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만일 북한을 간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간다면 모를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갈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간다면 다른 어떤 지위로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미국과 북한이 이번 이 회담 자체가 사실은 그 정보의 왜곡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가리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서 우선 북측의 최선희는 이 회담을 하자고 미국이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은 김정은이 요청해서 그래서 승낙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지금 나온 사실은 양측 다 자신들이 이 회담을 하자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만두자 하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나서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측의 최선희에게는 그러니까 북측의 김정은에게는 미국이 먼저 요청했다, 그게 맞는 일이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김정은이 먼저 요청했다, 그것이 맞는 말이다. 이미 사실이 다 나왔는데도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남들을 전부 자기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문장들은 트럼프와 김정은 내 지시에 따라서 잘해봐라 하고 여전히 문재인은 계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위에 서 있는 지배자처럼.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는 김정은까지 모든 것을 다 눈치챈 것을 모르고 혹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계속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누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누가 약속을 좀 지키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북한은 먼저 회담을 요청하지 않았고 미국은 비핵화하지 않는 북한을 만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미국은 먼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양쪽을 다 속인 중재자가 일을 그르쳤다. 차라리 사실을 사실대로 두고 양자가 직접 부딪혀 가면서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더라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많이 거짓말을 하면서
억지로 붙여놓고 나니까 둘이 직접 미국과 북한이 직접 연락하고 직접 보게 되니까 이 거짓이 하나씩 드러나는 겁니다. 억지로 붙여놓은 것이 햇볕 아래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이죠. 어쩌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중한, 이 귀한 기회가 이렇게 망가진 것이 참 슬프다. 그 죗값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